전부터 천천히 뜯어보면서 합시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에는 통화이다. 평균 이슈는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는데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더 많으면 그지? 수입이 더 많으면 당연히 적자죠, 그죠? 네. 그리고 수출이 더 많으면 흑자고.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유동성 공감이 주는 그는 이 글이 조금 그지 같은데 국제유동성이라는 말을 뒤에서 설명해, 그지? 그지? 네. 그리고 브레튼 우드 체제에 대해서 또 뒤에 설명해가지고, 그지? 이게 뭔지가 가지고, 그지? 브레튼 우드 체제는 뒤에까지 한 계산 읽었다고 쳤을 때 그 브레튼 우드 체제는 그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쓰는 체제죠. 미국이 경상수지를 적자를 허용하잖아. 국제유동 달러화가 전 세계에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는 크게 위축될 것이고, 반면에 미국의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의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말아 좀 풀어주는데 이게 되니? 네. 원래는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파산이야. 그지? 네. 근데 유일하게 어떤 나라만? 미국만 적자 상태를 기축통화가 달러화인 상태에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다 유지시킬 수 있어. 왜 그래? 강국이니까. 아니야. 강국이라 그런 건 아니지. 전쟁에서 하는 게 아니지. 잘 생각해봐. 적자라는 건, 어떤 나라가 적자라는 건 달러화가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야.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얘네가 예를 들어 나가고 있어. 그지? 그럼 언젠간 얘네가 뭐 1000달러를 갖고 있든 10,000달러를 갖고 있든 언젠간 0이 돼야 돼. 그럼 0이 되는 그 순간 물건 못 사와.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기름은, 오일은 현찰 박식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줄게 이런 게 없어, 걔네들. 그럼 못 사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문제지. 네. 근데 얘네들은 그 적자 상태에 유지된다니까. 뭐 하면 돼? 새로 발행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치면 되면 전 세계에 잘 돌겠죠. 점점 달러화가 늘어나. 그러면 달러화의 가치는 떨어져. 달러가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가치는 하락. 떨어져.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지는데 걔를 준비 자산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지? 이해돼? 네. 그럼 이걸 막고자 미국이 이걸 안 해. 더 이상 적자를 안 본대, 자기네가. 안 보고 싶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계에 있는 돈이 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세계에 있는 이 달러화의 개수가 양이 줄어들지. 그럼 달러화의 가치는 아마 올라갈 거야. 다만 그 양이 줄어드니까 돈이 시장에 덜 돌아. 그럼 어떻게 돼?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결과가 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행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말하는데, 근본의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유동성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결국에는 그 얘기하는 거지. 금 얼마당 미국 돈으로 뭐 1kg, 그냥 쉽게 할게. 1kg당 1000달러. 한국 돈으로 1000만원. 왜 자꾸 맨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일본 돈이 뭐니? 엔화죠. 만엔. 그럼 얘네들 간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지. 됐나? 네. 그런데 이제 금환 본위제는 뭐가 추가된 거야? 달러화가 추가됐고, 1944년대 이 체제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태환 조항에 따라 1온스당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랑 뭐를 묶어버린 거야, 개념 자체가. 금이랑 달러화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야. 그치?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로?
얘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달러가 예를 들어서 1달러당 천. 뭐 한국이 1,000원이다. 그리고 일본이 1,000엔이다. 이런 식으로, 그지? 또 뭐 넣을까? 독일 넣을까? 독일은 단위가 뭐예요? 마르크. 마르크가죠. 뭐 1,000마르크가다. 했을 때 얘와 얘 교환 비율. 얘가 뭐래? 얘는 그냥 환율이 아니라 교차 환율 개념이야. 그지? 네. 다른 나라는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했을 때 환율은 경상수지 구조적 불균형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변동만 허용했고 이에 따라 기축동안인 달러화를 제외한 교차 자금이 결정됐대. 1970년대 미국은 경상수지가 노적돼서 전 세계 시장에, 그쵸? 그냥 읽지 말고 전 세계 시장에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서 미국 금 준비량이 급감했지. 이에 따라 달러와 금태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해결했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첫 번째,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자,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 그지? 예를 들어 달러화 여타국 통화 이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이야, 그지? 그럼 그 가치는 뭐냐? 아까 환율을 하락하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건 여타국 통화. 달러화죠. 아니, 네, 여타국 통화죠. 제가 말했어요. 가만했어요. 여타국 통화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달러화의 가치가 내리 떨어지는 거잖아. 결국 얘를 봤더니 문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평가절상이라는 건 달러화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미안.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거야. 그치? 평가절상은 피곤한 것 때문에 오늘 어제도 술 안 먹었는데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지. 즉 여타국 빠졌네. 통화의 환율 하락을 통해서, 그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고. 결국 방향성이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달러화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게 첫 번째, 금에 대해겠어, 여타국 통화겠어? 여타국 통화. 그래, 여타국 통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에 대한 가치를 내리는 거야. 그치? 근데 브레튼 우주차에서 달러와의 평가절 규정은 규정상 불가능했대. 그치? 얘는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자. 대규모 흑자 상태에 있던 독일, 일본들은 평가절상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대. 내가 첫 번째 질문이 뭘 던져야 된다 그랬어? 왜? 왜 나중에 읽더라도 왜 이게 해결책이야? 이상하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뭐가 이상하냐면 이런 수량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기 쉽게 뭐 100g이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100g에 100달러야. 그지?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었어. 그지? 근데 얘를 뭘로 낮추겠다는 거야? 50원으로 낮추겠다는 거야. 100달러를. 그지? 그럼 나는 지금 만약에 내가 100원을 갖고 있으면 옛날에는 100g밖에 못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어? 200g. 200g 살 수 있어. 그럼 금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거지. 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2017년도 11월 그 수능 아까 환율을 오버시팅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자. 여타국 입장에서 환율이 떨어져. 그지? 얘는 수출이 느니 중이. 수출이 늘죠. 수출이 늘어? 잠깐만.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요. 진짜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 이해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죠. 네. 그럼 얘가 뭘 많이 가져? 달러화 보유고가 달러를 갖고 있는 양이 늘어나. 그럼 전 세계 달러 양이 감소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야
우리 적자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달러 돈 좀 빨아들일게. 우리가 흑자라서 라는 얘기야. 이해돼? 네. 애초에 원인이 뭐였는데?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지문에서 그 달러와의 과잉 그 전 단계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적자 안 볼래? 우리 흑자 볼래야 해결책이. 그래, 너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달러를 바꾸면 너네 원화당 1월 똑같은 나라당 금은 더 많이 살 수 있어. 근데 시장에 달러가 없을걸? 이 얘기한 거야 지금. 왜?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을 거니까. 이해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근데 여타구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실죠. 없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가 적자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왜 그러면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달러와의 평가 절상이 불가능했다는 걸까? 전 세계 환율이 다 바뀌는 거야. 달러화의 가치, 여타구 통화에 대해서 바뀌기 시작하면 그 자체를 움직이면 금에 대해서 가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 환율제가 아니라 그냥 다 바뀌는 거야. 전 세계 국가가. 그런데 지네들이 바꿔주잖아. 독일 일부 한 세네 개? 일부 국가만 바뀌는 거야. 아까 우리가 그냥 하고 넘어갔지만 봐봐. 경상수지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는 됐다는 거야. 그치?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욕인 거죠. 독일과 일본 사이에 미국이 경상수지 구조 불균형 경우는 예외적 경우를 이해해버리면 걔네 한두 개 바뀌는 건 가능한 거야. 전 세계 환율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됐어?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달러화의 가치를 환율을 바꿀 수는 없어. 전 세계 환율이 다 바뀌는. 근데 한두 국가가 자발적으로 바꾸는 건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미국이 적자인데 한 1000달러가 들어와야 돼. 예를 들어서. 좀 예쁘게 써볼까? 너만 볼 거 아니니까. 얘네가 지금 1000달러 적자야. 네. 근데 전 세계에 1500달러가 지금 돌아다녀. 네. 근데 봤더니 전 세계 160 몇 개국에서 1등 한 애가 700달러 갖고 있고 2등 한 애가 한 500달러 갖고 있어. 나머지 거 건들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네에서만 흑자나면 돼. 걔네가 누구야? 독일이랑 일본이었던 거야. 미국에서 대규모 흑자를 갖고 있다. 걔네 둘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미국 입장에서 걔네들한테 좀 해결해 줄래? 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해 안 해? 안 해주죠. 절대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터지기 시작했어. 브레튼 우주가 아무리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 브레튼 우주가 유지 안 될 것 같아. 그 말은 지금 달러화의 가치가 시장에 나타나 있는 가치는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거야?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야?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거지. 마르코나 엔화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언젠간 걔네들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나중에. 비트코인처럼. 그럼 당연히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지. 그지? 이해돼? 네. 그러면 마르코 엔화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원래 지금 실제로는 시장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마르코아가 금으로 따지면 특정한 1온수로 되어 있는데, 그지? 실제 가치를 반영하면 한 2온수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투기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3온수까지 올라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다시 이 1온수를 바꾸라는 압력으로 시중에서 작동하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제3자가 보는 거야. 프랑스 같은 나라가 보는 거야. 아, 이 판 깨질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깨지고 나면 브레튼 우주 체제 붕괴를 해. 그러고 나면 동남아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야. 환율에 대해서. 그럼 나는 다른 걸로 갖고 있어야 돼. 금으로. 그쵸. 그게 금이죠. 그치? 달러의 가치 자체가 시장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부족했는데 더 못하니까 실제로 여섯 속에서 아마 프랑스일 거야. 금태자를 선언했고 그래서 브레튼 우주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됐다.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 볼 수 있대. 이게 나오죠. 모든 국가가 어떤 기통화 없이 다른 경우 너무 비효율적이 된다는 거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기도도 따로 있고 서울도 따로 있고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그걸 바꿔야 되잖아. 엄청 불편하죠. 우리나라 하나에서 원화라고 통일되어 있으니까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하나의 통화단위 쓴다면 효율적으로 생기겠지. 그 효율성을 높였는데 규모의 경제는 한마디로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경제 단위, 같은 무언가를 같이 공유하는 경제 단위의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커진다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대치도냐, 대치도. 상호가?
내가 학원 원장 되고 강사인데 사실 난 언젠가 원장이 될 거야. 그게 어느 지역인지 100%될 거야. 근데 그래서 내 꿈은 학원 원장은 아니야. 그냥 그건 내 미래지. 나의 꿈은 대치동 7타. 7타? 7타만 돼도 돼. 7타가 딱 적당한 것 같아. 7타 전 세계 전국 7타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렇겠죠. 적당히 애들이 나를 알면서 내 얼굴을 알려주지 않아. 난 지금도 가끔 길거리에서 내가 가르치는 애 만나고 인사하면 좀 부담스러워. 아 그래요? 인사하지 말까요? 만나도? 아니 여기서는 괜찮은데 덤비는 거니? 아니 그런 경우가 부담스러워. 가르치고 떠났어. 혹은 배우 나갔어.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해. 인사를 하잖아. 누군지 몰라. 그런데 뻘쭘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애들 했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학원 원장을 하려고 그래. 근데 봐봐. A라는 지역에 되면 학원이 200개, B라는 지역에는 학원이 10개. 어디 내야 돼? 200 있는데. 상식적으로 같은 넓이야. 아 그럼 10개 있는데. 10개는 내야지. 근데 왜 불구하고 여기다 주다 몰려있어? 애초에 사람이 아닙니까? 그쵸. 여기가 호섭하는 시장의 크기가 커진 거야. 방학 때 되면 막 평촌 알아? 그런 데도 있어. 평촌에서 평촌 사는 아니야. 들이친 거야. 못하니까. 당연히 알지. 근데 평촌에서 일도 했었다니까. 아 진짜요? 방송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따 얘기해 줄게. 어쨌든 그래서 규모가 커진 거야. 또 다른 게 뭐야? 동대문 같은데. 동대문 옷상가 2타 알아? 몰라. 거기 가면 커다란 건물 안에 들어가면 한 층마다 막 10몇 개 전부씩 막 있어. 그게 8층까지 돼. 거기서 들어가서 옷장 산다는 건 사실 미친놈이잖아. 옆에 옷장 사 있는데. 근데 왜? 전국의 도매 상인들이 다 거기 와서 물건 비교해서 하는 거야. 거기서 한 10등 하는 게 저기 평촌 가서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평촌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 평촌 사랑해. 됐어? 네. 1번은 금방 나올 것 같아. 그치? 네. 2번 아닌 거 그치? 네. 얘도 말이 안 되죠. 그죠? 브레톤 주제에서 마르코아가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를 쌓이는 개념이 사실은 뭐예요? 가치가 올라간다는 개념이지. 그치? 네. 그럼 달러화에 대해서 마르코아가 가치가 올라가면 금의 양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죠? 167번은 이건 진짜 그냥 단순 계산 문제지. 네. 근데 그래도 혹시 이것도 좀 헷갈리는 친구가 있긴 있더라. 기억이 뭐야? 네가 좀 불러줄래? 기억이 근본이 체제. 어? 근본이 체제. 니은이? 브레튼 우즈. 디귿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 네. 아무것도 없고 지금 미국, 한국, 일본만 있다고 치자. 그지? 네. 근본이 체제에서는 미국이랑 금으로 되고 한국이랑 일본이죠. 그죠? 네. 기억의 교차 환율은? 아니 그냥 환율은? 여기서 환율 개념이지. 그지? 가지수 3개 나오죠. 그 다음 브레턴 우주에서는 미국 있고 한국 있고 일본 있는 개념이지. 그지? 네. 얘가 금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교차 환율이 2개. 네? 4개. 1개? 교차 환율은 미국이랑 한국은 없어요. 교차 환율은 뭐야? 나머지 것들이랑 한 거.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근데? 국가 간 통화 계획은 어디였어? 교차 환율이네. 여기 맨 밑에 있을걸요? 다른 기축통화인 다른 원을 이거 제외한.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계획 까먹은 거야 읽고 나서? 근데 몰라 그때 풀리는데. 진짜? 그럼 계산이 안 될 텐데. 계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건 환율은? 그 다음에 그냥 많다. 그냥 많다고 한 거야? 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미국, 한국, 일본, 그죠? 기업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그치? 금의 자국 통합, 그쵸? 가지수는 똑같죠? 네. 니은이 붕괴되면 여전히 달러와 기통하면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교차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기축통화가 있을 때만 쓰는 건데 어차피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붕괴된 이후에 가짓수는 똑같죠. 똑같죠. 그치? 5번, 정답이 5번이죠? 니은에서의 교차원율의 가짓수는 1개, 그치? 디귿의 환율은 3개. 자, 168번은 잘 풀긴 풀었는데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요령은 있어요. 비례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숫자 나오면 이미 숫자 넣어버리면 돼. 일단 A국 금리가 올라갔어, 그지? A국의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지? 몇 하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기축통화라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죠. 왜냐면 A국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A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아니 높아졌다.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지? 다른 나라는 다 어떻게 A분의 B, A분의 C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돼? 네. 그럼 이 값들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그죠? 듣니? 네. 이게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가치야. 네. A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이상해져, 개념이.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해서 이렇게 환율을 하시겠대.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을 50% 하락하고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를 30% 하락했대. 그지? 그러면 이미 숫자를 넣는 거야. A, B, C에서 원래는 얼마였어? 100, 100이었어. 얘는 몇 도제죠? 얘는 원래 줄인데? 50. 얘는 70. 70. 단위는 상관없지. 그게 N이 동안인데, 그지? 이 상태에서 넣고 생각하는 거지. 넣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B분의 C가 뭐하니? C분의 B? 이렇게 해도 되고, 뭐 C, 이가 1분의 B분의 C로 하자. B분의 C가 원래 1에서 5분의 C로 넘어간 거지, 그치? 네. 그지? 올라갔어. B국 입장에서, B국이 기축통화처럼 이해되는 이 둘 관계에서 환율이 올라간 거야. 네. 그러면 C가 흑자, 네. B가 둘 사이에서 적자. 적자가 됐다는 게 나와야지. 그지? 네. A는 몇 틀렸어요? A. 1번이요. 일단 A가 금리가 인상해. 네. 통화가 공급이 감소해. 네. A국 통화가 신뢰도가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죠. 늘어나지 거꾸로. 그지? 됐어요? 네. 코가 들어. 4번이 정답인 것만 하면 그게 정답인 거니까, 그지? A분의 B 그리고 A분의 C는 모두 떨어지지, 그지? 네. 근데 B분의 C는 올라가. 그래서 C 국가가 경상수지가 개선돼. 2번은 왜 그러니? 같이 A국의 통화 가치는 감소. 만약에 국제 유동성 공급량, 즉 이건 A국 통화가 드러났다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A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지 않죠. 그지? 다른 조건이 모두 변하지 않았다면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과 얘가 틀렸지. B분의 C는 상승하죠, 그죠? 네.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게 그죠.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공비 증대가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된 건 맞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딱히 영향이 없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A국 통화의 금리를 인상시켰어. 그치? 그러면 A국 가치. 그 A분의 B에 얘가 올라갔지. 네.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 A국이 되면.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B국의 입장에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올라간 거지. 네. 얘가 뭐야? 흑자. 얘가 적자. 적자.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경상수지가 악화된 거죠. A국 금리가 인상되면. 아 맞구나. 그치? 이게 양방향성이 있어. 그래서 이게 환율이 올라가자. 아까도 그 얘기한 거야.
아까 뭔 얘기 나왔니? 아까는 거꾸로 외국으로 단기성 투자자금이 나가지만 경상수준이 좋아졌다. 근데 냅두면 돌아갈 거다 지금. 네. 이게 굉장히 비슷한 얘기 하는 건지 알겠어? 이게? 네. 지금 이게 기출이 누적적으로 개념을 확장해가면서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나는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하거든. 수능 완성, 수능 특가가 결합해서. 왜냐면 이게 당연히도 수능 완성에 브레튼 우주가 한번 나와. 연계된 거였구나. 해결도 나와. 아 진짜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될 거는 읽으면서 그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가 아니라 이런 게 진짜 맞나? 선택지 쪽에서 여기까지는 맞나? 맞다. 그지? 근데 이게 아니 이런 거를 다 정리해야 좀 더 늘어. 그래도 경제는 내가 생각한 거보다 괜찮긴 하네.